파이코인, 일요일입니다. 예,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보람도 있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독일에서 뭐 도이치방크 지금 뭐 부도난다는 소리도 있고, 독일 은행주 폭락하고 미국 은행주 폭락하고 금융위기 온다, 경제위기 온다, 뭐 비트코인 오른다 이런 이제 그런 시장 얘기는 그래도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시장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도 좀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파이코인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파이코인 얘기를 좀 먼저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도 이제 이 파이노드 하는 거 보면서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75%가 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중국 말씀을 좀 이제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중국 좋은 자료가 있어 갖고요. 자기 4,500만 명하고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이게 혹시 나 같은 늙은이들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MZ세대 MZ세대에 대한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아무튼 제가 도판에서 배우기로는 1986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껍데기는 우리와 같은 애들인데 전혀 다른 애들이라는 거죠. 옛날에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전혀 다른 애들, 사는 방법도 다르고 아무튼 모든 게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저희 세대만 해도 뭐 어찌됐건 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도덕 기반으로 뭐 사람이 그러면 되냐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도덕 기반 사회에서 살았는데 이제 1986년도 이후 애들은 도덕 기반이 아니죠. 법률 위반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뭐 아무튼 남을 부를 때도 다 이제 바뀌었죠. 모든 게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제 젊은 사람 세대인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뭐 얼마 가느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들 공부지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뭐 설사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은퇴 세대들이 이걸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뭐 해커톤 대회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커톤 대회에 뭐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것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요. 긍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전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 모르면 버릇없는 애들, 싸가지 없는 애들, 못 배운 애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MZ 세대와 우리 세대는 평가해야 되는 자체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그렇지만 아무튼 궁금한 거는 4,500만 파이오니어 중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한국, 일본, 베트남 이거 다 노땅들이 뭐 더 많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고 베트남은 좀 낮지만 그리고 이제 소득 이런 것도 이제 예, 한번 봐보죠. 중국어로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37만 명이나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위엔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 건데 그 당신이 1만 위엔을 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대한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근데 젊은 애들하고 했는데 젊은 애들이 아주 싸가지 없는 대답을 한다 뭐라는 게 이제 중국 측 얘기예요. 이것을 할 당시에 그 만 위엔이 한국 돈으로 190만 원인데 월 소득이 190만 원이 넘으면 중국에서는 3%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3%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개념 없는 중국 MZ세대의 중국 당국도 비난한다.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이 MZ세대는 이 노땅들 세대가 평가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 중국 가정의 80%는 월 수입이 56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의 56만 원하고 한국의 56만 원 비교하시면 안 되죠. 물가도 싸니까 중국의 56만 원은 그냥 한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만 원 정도 뭐 그 식료품이라든가 의식주 비용이 싸잖아요. 중국 시골로 가면 더 싸고 그래서 중국 가정의 월 수입이 56만 원밖에 안 돼. 이걸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그쪽 기준으로 봐야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케이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챗GPT-4 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단체로 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환상 속에 살게 만든다라는 게 이 지금 중국의 얘기예요. 시급이 1,700원밖에 안 되는데 니네들 중국 젊은 애들 그렇게 중국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190만 원 인터뷰한 이 유튜브 보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만 위엔이요? 190만 원이요? 3개월 걸리죠. 또 어떤 공기업 다니는데 중국에 이제 국영기업체 다니는데 공기업 다니는데 190만 원이요? 2달 걸리는데요. 어떤 환경미화원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190만 원이요? 넉 달에서 5달 걸리죠. 그리고 이제 호텔의 아주 주니어 사원 같은데 여자 아이인데 190만 원이요? 190만 원 벌려면 6개월 걸리죠. 전단지 배포하는 아줌마 물어봤더니 최소 3개월 걸리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이제 가구 좀 세련된 가구 파는 가게 종업원한테 물어보니까 죽산 가구라는 데던데 제가 월급이 37만 원이니까 한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190만 원이요? 한 달이면 되죠. 어떤 애는 2달이면 되죠. 보름이면 되죠. 또 어떤 애는 이틀이면 되죠. 그죠? 190만 원이요? 하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7일 걸리죠.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인터뷰로. 그렇다고 얘네들이 싸가지 없는 애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NFT도 하고 코인도 하고 인터넷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노땅 세대들이 모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망각에 사로잡히고 환상 속에 사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 이제 중국에 뭐 참 개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어른답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 얘기가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계 숫자라든지 뉴스는 정말 뉴스는요. 사실은 뉴스는 기자들도 자기네들이 사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도 막 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식이나 요즘 뭐 금융위기 온다, 무슨 경제위기 온다 그러면은 이미 시장에는 다 반영된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집단 히스테리가 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코인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거봐 뭐 누가 그런 이상한 짓 하라고 그랬어 이런 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젊은 아이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내로 성공과 실패를 이제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 파이에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에는 철진한 얘기,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심지어 자기가 글을 쓰더라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정말 많다. 그냥 언론에서는 이런 게 나올 때는 사실 나 이미 지나간 다음에 나와요.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다, 우리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도 다
비트코인 정점 찍고 난 다음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어떤 과장된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하고는 시장 공부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좀 젊은 분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정말 꼭 한번 공부하셨으면 요 챗 GPT-4에 관한 건데요. 요 밑에 거 GPT-4로 특이점을 실험해 봤다는 결과가 충격적임. 한 3일 전에 코딩 애플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챗 GPT와는 너무나 이건 클래스가 다르다. 야, 이게 아무도 모르는 범죄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도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물론 그런 질문은 다 검열에 걸리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야 내가 이거 주식하다가 한 1,000만 원 깨졌는데 이거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단지 나와 있던 GTP 챗 같은 것은 어떤 언어 모델이었지만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엄청나게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노땅들이 별로 할 일이 없느냐 노땅들이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챗 GTP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면 프롬프팅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려면 질문을 잘한다는 소리고 요점 파악을 한다는 소리인데 인문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런 GTP 챗이나 GTP4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거나 젊은 분이거나 이 코딩 애플이 했던 거, 그 다음에 지식보관소에서 했던 거, 요 두 영상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기 아이들이나 손자들한테도 뭔가를 이제 변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이런 거를 파이코인이라는 것을 하면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저렇게 비난하는 철없는 애들, 집단 환상에 빠져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할 게 아닌 애들이죠. 그러한 애들은 MZ세대 애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요즘 애들은 책은 안 읽어? 책 안 읽는 것 같죠? 우리보다 책을 읽어서 습득하는 시간이 엄청 빨라요.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책을 1,000권 읽었다면 1,000권 읽는데 30년 걸렸다면 요즘 애들은 책 1,000권 읽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로 1,000권 읽는데 30년 걸렸다면 요즘 아이들은 1,000권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몇 년이면 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우리 뭐 도서관 가서 접수하고 빌려오고 갖고 전혀 다른 애들이라는 거죠. 이런 애들은 190만 원인데 니들이 190만 원 일주일에 벌어? 3일에 벌어? 안 그런 아이들이 부모와 선생들이 그런 아이들을 뭐 코인도 못하게 하고 주식도 못하게 하고 딜이 눌러서 그렇지 그런 아이들을 풀어놔서 이런 거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 참 그러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참 남들보다 더 빨리 한 것 같기도 하고 늦게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중국, 미국도 뭐 경제위기 온다는데 뭐 이런 게 뉴스에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는 시장은 이미 반응이 다 끝났고 기회를 놓쳤을 때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읽어내는 방법, 거래량과 지속기간, 시간이 다 돼가니까 쫓겨서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요거는 2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